네, 약속된 시간이 돼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김영자 위원장님의 부탁으로 이번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주식회사 비세움의 이강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설명회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우리 철산우성의 미래의 모습이랑 지금 왜 꼭 재건축을 진행해야 되는 가장 최적의 시기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위원장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철산우성 아파트 재건축 설계에 대해서 종합건축사사무소 현에서 설명을 해주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전자동의서 작성하시는 법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전자동의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이자 동서울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규웅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설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모든 설명이 끝난 이후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회순에 따라서 위원장님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장님 앞에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지.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지금 더위에 엄청 힘드실 텐데 지금도 덥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지금 설명회는 그동안 안내 책자, 소식지 등을 통해 재건축의 필요성을 알려드려 왔으나 철산 KBS 우성아파트 재건축이 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소유자 여러분께 더욱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가 우리 KBS 우성아파트가 앞으로 어떤 미래 가치를 지닌 단지로 탈바꿈할지 그 비전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소유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소중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깊은 관심을 두고 함께 띄워주시는 예비 추진위원들 분들과 힘을 합쳐 앞으로 사업이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명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속히 받고 더 나아가 조속히 조합설립 인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소개 좀 드릴 분들이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위원장님께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재건축이 그 숱한 방해나 정말 너무 힘들게 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여기까지 자리를 잡게 된 계기 그리고 협조해 주신 분들 그분들을 좀 소개 좀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가 없어요. 재건축이 아마 우리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야, 아마 제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기금을 걷지를 않았잖아요. 개인적으로 개미 군단들처럼 조금씩 보태주신 분들 소개 좀 드리고 싶거든요. 좀 올려주세요.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원,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들 해주신 분들이
한 100 몇 명쯤 돼, 한 150명 가까이 되나요? 그분들 덕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좀 쳐드리고 싶어서 제가 소개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분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설계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네, 종합건축사사무소 현에서 지금 저희 설계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현의 원신이 이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철산 우성 KBS 우성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설계안을 설명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일단 설계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황 배치도입니다. 지금 저희 철산 KBS 우성 아파트는 54타입인 21평형, 76타입인 28평형, 84타입인 30평형대의 900세대를 갖춘 저희 지금 현황 단지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으로 보는 복도형 아파트하고 파란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판상형 아파트 형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철산 우성 아파트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측의 안양천에 좋은 자연 요건을 가지고 있고 북측으로는 광명 북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위치는 좋게 선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설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철산 KBS 우성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대지 위치는 광명시 철산동 58번지입니다. 지역 지구는 현재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공원과 도로를 기부 체납을 하여 저희는 종 상향을 하여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김포공항의 위치에 따라서 진입 표면 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고도 제한 해발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고 최고 210m까지 높이를 지정받고요. 210m에 대한 높이로는 한 65층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항입니다. 뒤쪽으로는 고도 제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 면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 체납 면적을 제외하고 33,500제곱미터로 지금 대지 면적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 면적 또한 6,600제곱미터로 건폐율 19.71%를 계획하였고요. 연면적은 저희가 총 연면적 185,700제곱미터로 약 329.9%의 용적률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용적률 옆에 보시면 상한 용적률과 중첩 용적률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가 기부 체납을 하고 상한 용적률인 280%에 대한 용적률을 적용받고 그거 건축법과 친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추가 용적률인 중첩 용적률 330%를 적용해서 저희 지금 현재 상황인 329%로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8층 총 9개 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수입니다. 기존 세대수 21평형, 28평형, 30평형으로 지금 900세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평형별 세대수 비율에 맞춰서 지금 계획 세대수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49평형인 20평형대와 59형태인 24평 그리고 84형태인 34평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180세대 24평형 664세대 34평형 377세대로 총 1221세대를 계획하여 추가 321세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단위 세대 계획이나 평형별 세대 수는 추후에 저희가 조합을 설립되고 이후에 이제 사업이 진행하면서 따라서 평형대 비율이나 세대 수는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은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을 지금 계획하였고요. 주차 대수는 지금 세대당 1.5대로 저희가 제한을 해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1.6대 또는 1.2대, 세대당 2대 또는 1.8대로 계획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반영은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하 주차장 면적이 아마 증가되면서 공사비의 상향이 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제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 대수는 1,832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예, 근린생활시설은 저희가 지금은 좀 작게 한 100평 정도를 계획을 하였고요. 예, 향후에 또 더 필요한 면적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더 이것도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계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은 고도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김포공항 때문에 이제 진입 표면구역으로 선적이 되고 최고 높이 210m까지 65층 약 가능한 형태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향후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저희가 대지 위치는 8.2km를 떨어져 있고요. 향후에 이제 국제 기준이 변경하면서 약 이제 저희는 90m의 개발 가능 층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31층으로 층수가 지금 대폭 감소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입니다. 저희가 위쪽으로는 지금 공원과 주출입구변에 이제 일부 도로 확폭을 하는 기부 체납을 하여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총 9개 동으로요. 지금 노란색 타입 4구 타입이 20평형대고요. 예, 저 분홍색 5구 타입이 24평형, 그리고 초록색 84 타입이 지금 34평형으로 계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안양천변으로 저기 남동과 남서의 방향으로 해서 전세대 남향 배치를 한 배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방향의 주 통경축과 안양천변으로의 부 통경축을 계획해서 일단 배치도를 잡았고 광명 부고등학교 있는 쪽에 주출입구, 그리고 광복 현대아파트 쪽에 부출입구를 일단 계획을 하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가 요번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향후에는 뭐 평형대 비율이나 아니면 평형에 대한 세대수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배치도는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잡은 배치도에 대한 조감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면에 이제 저층 부분인 18층 부분이고요. 뒤쪽에 있는 고층 부분은 38층으로 저희가 이제 메인 조감도를 보여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안양천이 보이는 조감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주출입구 부분에 이제 전면부의 인면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 투시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면부에 있는 세동이 18층 저층 부분이고요. 뒤쪽에 있는 고층 부분이 38층으로 계획된 전면 투시도 뷰입니다. 예, 다음은 안양천변에서 저희 단지를 바라보는 전경이고요. 저기 부통경축인 통경축들을 보실 수 있는 투시도 뷰입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이제 단지 내부에 조성하는 광장에 대한 전경 이미지고요. 세대 내에서 광장들을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네, 어린이 놀이터 전경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어린이 놀이터는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터로 이제 사용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단지 주출입구 부분에 저희 문주 계획을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향후 이제 건설사가 선정되시면 이제 건설사의 이미지에 맞는 문주가 계획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세대 타입입니다. 뭐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표준형 단위 세대 타입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향후 이제 저희가 개발이 진행되고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제 평면도는 언제든지 또 많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 저기 4구 타입 20평형대를 보시고 계시고요. 예, 이제 동의 이제 모양을 보실 수 있고요. 저 노란색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저희 20평형대의 단위 세대 평면의 위치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거실과 침실이 있는 투베이 형태의 구조로 침실 1, 2 그리고 팬트리를 구성하는 단위 세대입니다. 향후 이제 뭐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단위 세대는 많이 바뀌실 거니까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구 A 타입 24평형입니다.
똑같이 동 모양에서 단위 세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포베이 형태의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포베이 형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침실 1 뒤에 드레스룸을 조금 더 강조한 평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5구 B타입 24평형입니다. 그리고 저희 5조합의 주동인 저희가 좀 메인 타워 주동으로 지금 선정을 하는 주동입니다. 거기에 이제 밑에 몸통 구조에 있는 이제 노란색 부분에 단위 세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 세대는 전면부와 측면부 이제 이면 개방 형태로 개발이 되지만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포베이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면 개방 형태입니다. 예, 다음은 5구 C타입, 이것도 24평형이고요. 단위 세대의 위치에서, 동평면에서 단위 세대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전형적인 이제 이면 개방 형태로 거실과 침실의 주채광부와 측면 부분에 이제 주방 식당 그리고 작은 방들의 채광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84A 타입 34평형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동평면도에서 단위 세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것도 5구 A 타입과 마찬가지로 포베이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방 옆에 후면에 알파룸과 팬트리를 구성해드린 단위 세대 평면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메인 타워 주동에 관한 이제 84 B 타입 34평형 형태입니다. 예, 메인 타워 형태의 이 뒤쪽에 있는 날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서비스 면적이 저희가 극대화된 평면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현관을 통한 팬트리, 다용도실, 주방, 식당이 이제 식당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 제안을 저희가 드리는 평면이고요. 요거를 요번에 저희가 주력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평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84C 타입입니다. 이것도 5구 C 타입과 마찬가지로 이면 개방 형태의 침실, 거실의 메인 개구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식당, 작은 방이 측면에 이제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코너 형태의 단위 세대입니다. 다음은 이제 부대 복리 시설에 대한 시설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 일단 예상을 하면서 저희가 잡아드린 계획안입니다. 운동시설 부분이고 피트니스 클럽과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안해드리는 클라이밍 센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에듀 시설이고요. 북카페 그리고 맘스테이션, 작은 도서관, 도서관 등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키즈 시설로 이게 법적 필수 시설들입니다. 어린이 도서관과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그리고 다함께 돌봄 센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시니어 시설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요즘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시니어 관련 케어 센터라든지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재택케어 관련된 연계 센터들도 요즘에 이제 속속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편의 시설입니다. 요즘에 이제 AI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AI를 접목한 스마트한 편의 시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보안과 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최적화 시설과 시설 유지 보수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단계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더 발전된 시스템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엘리베이터 전력 회생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이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가 이제 전기차 주차 시설이 들어가는에 따라서 전기 화재 예방 시스템이나 쾌적한 높은 층고 그리고 이제 배원 관련된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간 소음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건설사들마다 이제 특화된 층간
소음 시스템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건설사가 선정되면 그런 이제 층간 차음 시스템을 적용받고 이제 효율적인 층간 소음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0평형대를 계획해 드려서 지금 현재 1평형과 좀 차이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요거는 이제 과거 이제 전용 면적과 현재의 전용 면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벽체 중심 면적이라고 그래서 벽체 두께가 있어서 이제 중심을 설정하고 그 중심들끼리의 면적을 전용 면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과거 이제 전용 면적은 벽체 공용 면적까지 포함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벽면을 만질 수 있는 부분부터 건너편에 이제 벽면을 만질 수 있는 부분까지가 안목 치수로 적용돼 있어서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부분들은 모두 만지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전용 면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똑같이 24평이지만 신평면인 24평이 약 한 2평 정도의 더 넓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5구 형태로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목 치수로 전용 면적이 59.9제곱미터이면 과거에는 그 59.9제곱미터에 벽체 공용 면적이 포함된 전용 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약 6.35회배면은 한 1.8평이 될 겁니다. 그래서 5구형을 기준으로는 약 1.5에서 2평 정도를 더 넓게 느끼실 거고 84 형태를 기준으로는 약 2평에서 3평 정도를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필요하신 질문 사항은 그때 또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그 전자동의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해가지고요. 저희 전자동의서 업체인 EJM 컴퍼니의 오주영 과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듣고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EJM 컴퍼니의 오주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EJM 컴퍼니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서울시 내에서는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용역 계약을 맺고 전자동의를 이제 진구를 하고 있는 업체라서 흔히들 이제 전자동의 진행하면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그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공공기관이 이제 선정한 좀 업체다 보니까 그런 큰 걱정 안 하시고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광명철산의 재건축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해서 전자동의를 좀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광명시 이제 최초입니다. 저희 전자동의 이제 진행하는 거는. 그래서 아직 사실은 저희가 연락처로 문자라던가 이제 QR로 링크를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제가 영상으로 절차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 부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문자나 QR로 링크 전달 드릴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그 보시면서 제가 한번 절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수막에 사실 철산우성 KBS 앞에 이제 저희 현수막에 QR이 들어가 있는데 그 QR을 접속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 확인을 좀 먼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유주 여러분들의 어떤 등기부 소유 내역을 보고 그 내역하고 지금 본인 확인이 일치가 되면 동의서 링크가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많이 이제 해보신 이제 문자 받으시거나 이제 패스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이 본인 확인 정보가 잘못됐다. 내가 이제 난 분명 소유주인데 소유주 정보가 불일치된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김영자 위원장님께 준비위원회 꼭 연락을 주셔서 소유주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은 그 신분증을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그리고 저희 여권까지 다 인증이 가능하니까 신분증 저렇게 금융기관에서 찍으시는 것처럼
사각형 네모 안에 신분증 촬영해 주셔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 신분증 가지고 저희가 또 진위 확인까지 한 번 더 진행을 하니까 편하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뒷자리는 저희가 마스킹 처리돼서 암호화 처리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동의서가 있을 거예요. 추진위 구성 동의서인데 공유분하고 단독 부분 다르기 때문에 공유자는 저희 대표 소유 선임 동의서로 대표자를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단독 물건으로 이제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표 소유 선임 동의서 없이 바로 추진위 구성 동의서로 넘어갈 겁니다. 보신 것처럼 대표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름을 쓰시고, 나를 대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를 대표로 선택한 걸 수락해 달라고 소유주분들의 공유자분에게 직접 링크를 보시는 것처럼 공유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뒤에는 저희 이제 추진위 구성 동의서 바로 작성을 하실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버튼만 연달아 눌러주시면 진행 절차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동의서상의 내용 확인해 주시고 손가락으로 소유주분들의 성함, 정자로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안내 책자나 이 부분에 QR이나 이런 그 영상 부분도 이제 같이 전달을 드리고, 또 저희 이제 카카오톡 저희 오픈 채팅방에 위원장님께서 또 영상 링크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전자동의서는 손가락으로 방금 썼던 그 이름을 쓰는 걸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패스 그리고 뭐 토스처럼 인증서 6자리 비밀번호 입력하는 그 인증서로 인증을 해야만 전자 서명이라는 행위가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인증을 카카오톡 서명이든 패스든 토스 진행을 해주시고 확인했어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 카카오톡 화면으로 넘어간 뒤에 다시 한번 저희 이재임 컴퍼니 우리가 화면으로 돌아와 주셔야 돼요. 갤럭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 그 메뉴 버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메뉴 버튼 눌러서 전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꼭 오른쪽 아래 확인했어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의서가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 부분도 조금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지금처럼 저희가 완료가 되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 문자 부분을 못 받으셨다, 절차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내가 이제 핸드폰에 어떤 오류가 좀 생긴 것 같다라고 하시면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문자 또 보내드릴 때 저희 문의 연락처하고 단톡방에도 또 연락처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부분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임 컴퍼니 오주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동의서 작성법이나 이런 거는 저희 철산우성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이제 앞으로 사업 진행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 동서울대학교 이기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 설명회가 있는데 많은 분이 오실지 걱정을 했었는데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그 설명할 주제가 철산 우성아파트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뭐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 아시겠지만, 제가 어쨌든 간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봐주실래요? 잘 안 넘어가는데. 응? 아, 저쪽 위에? 예, 됐습니다. 예, 먼저 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 부동산원에서 국토교통부 정책지원 업무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 경기도 이런 쪽에 심의위원하고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한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제 정비사업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업 추진 절차와 그 아파트 가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산동 KBS 우성 아파트가 어떻게 재건축을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 사업의 추진 그 프로세스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나 결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진 주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회 오기 전에 아파트를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수막이 여러 군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추진 준비위원장님 이름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물론 이제 김영자 추진 준비위원장님이 개최한 설명회고, 또 정모 위원장님이 현수막도 붙이신 게 있고, 또 이모 위원장님이 그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우성 아파트 주민들이 열의가 많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추진 주체가 많으면 우리 소유자분들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죠. 어느 쪽에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어느 추진위원회가 우리 아파트를 대표하는 위원회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경쟁을 하다 보면 다른 한쪽을 또 공격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재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불신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있을 때마다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필요할 경우는 소유자들이 전체 모여서 총회를 해서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청에 가서 허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성아파트 현 단계는 추진 주체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단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먼저 제가 했습니다. 정비사업은 그래서 모든 게 의사결정을 할 때 궁극적으로는 소유자가 전체 모이는 총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장인 거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추진위원장님 또는 추진위원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소유자들이 전체 모이는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장님, 이사 감사님들이 이제 집행부가 되는 거고, 또 대의원들이 구성됩니다. 그 대의원들이 또 중요한 거 결정하고, 최종 결의권은 조합원들 전체가 모이는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추진 주체, 조합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소유자들을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진 주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이 안정화되려면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됐고 조합도 설립 안 됐는데 그 시공사 관계자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우성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공사들이 벌써 이런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에 쉽게 말하면 이제 눈도장을 찍으러 온 거잖아요. 자기네 나중에 선정할 때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빨리 조합만 결성이 되면 시공사들을, 우수한 시공사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이 돼야만 시공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시공사를 뽑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사 우리가 그냥 재건축을 하는데 막연하게 재건축 한다는 거 하고 오늘 이제 포스코가 왔으니까 우리 아파트는 포스코 개발해서 시공을 할 거야. 또는 대우건설로 오신 것 같은데 우리는 대우건설에서 뭐 시공을 할 거야. 틀리죠? 그냥 우리가 그냥 재건축을 할 거야. 막연히 이렇게 하는 거랑 시공사가 들어와서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랑 틀리죠? 뭐 여기 삼성도 있고 대림도 있고 뭐 GS도 있고 뭐 현대건설도 있고 현대산업개발도 있는데 각 회사마다 브랜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성아파트는 시공사가 어디로 결정됐대. 그래서 무슨 브랜드로 재건축이 될 거야 하는 거하고 막연히 그냥 재건축 한 대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또 왜 시공사가 있어야 되냐면 재건축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뭐 설계 그런 용역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공사가 초기 자금을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를 빨리 뽑아야 그 브랜드가 결정이 되고 자금을 대여받아서 재건축이 탄력을 받아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아직 추진이 또 구성이 안 된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만 되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탄력을 받아서 재건축이 일사천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 주체가 중요한데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또 중요한 시공사를 선정하고 또 계약하고 또 공사비 협상하고 그죠? 그리고 시청에 가서 인허가 받고 이걸 누가 하는 거죠?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 일일이 시청 가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그 대표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조합장님, 추진위원장님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이 추진 주체를 누구로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패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안양입니다. 안양. 구체적으로 이제 구역명은 없는데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덕원 사거리 근처입니다. 굉장히 핫한 데죠. 예, 지금 지하철이 다니고 GTX가 연결이 되는 지역입니다. 인덕원 사거리 근처에 재개발 구역입니다. 좌측을 보면 굉장히 구역이 크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구역이 A블록과 B블록으로 나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A블록과 B블록에 서로 재건축을 내가 주도하겠다고 추진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블록의 소유자가 약 500명 정도 되고요. B블록이 426명 되는데 원래 이게 하나의 블록이었습니다. 하나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한 900여 명 되는 거죠. 그리고 신축하면 한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사업장이 될 뻔했는데 A블록의 추진 주체가 3명이 있었고요. B블록에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조합 방식을 해야 된다, 신탁 방식을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구역이 될 뻔한 그 인덕원 사거리의 재개발 구역에 추진 주체가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블록과 B블록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대규모 사업장이 될 수 있었는데 두 개로 나눠진 게 일단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잘못 눌렀나 보네요.
지금 A블록과 B블록이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추진위 구성도 못했습니다. 둘 다. 2025년에 왜 한 블록당 3개의 추진준비위원회가 동의서를 진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해야 된다. 저쪽이 하면 안 된다라고 서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비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럼 어디가 맞는 거야? 이거 재개발 이뤄서 되겠어? 그러니까 동의서를 서로 안 낸 거죠. 그래서 A블록은 아직까지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B블록은 얼마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 2, 3 중에 어느 한쪽 추진 주체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겨우 구성했습니다. B블록에서. 근데 A블록은 아직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인덕원 사거리 쪽이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가 재개발되면 굉장히 개발이익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올랐었는데 여기 재개발 힘들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실은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교훈이 하나의 추진 주체로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추진 주체가 난립해서 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추진 절차와 우리 아파트 가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됐고요. 예전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추진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기본 계획만 고시가 되면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성아파트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 고시, 추진위 구성, 정비구역 지정 고시,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철거, 착공, 공사, 준공, 이전 고시, 해산, 청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초입에 있습니다. 이거 다 끝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몇 년 걸릴까요? 예? 10년? 여러분들이 빨리 하면 10년이고 서울시 평균이 15년입니다. 안 믿겨지세요? 실제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 하자고 해서 뭐 통합심의 제도도 만들고 서울시에서 이제 신속통합계획도 하고 막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꽤 오래 걸린다. 그래서 보통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빨리 해라.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2년 5월 기준부터 26년 5월까지 4년 동안에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의 그 가격 상승을 지수로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 건설 공사비 지수가 4년 동안 34%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공사비는 오르는 게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자. 이런 추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추진위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날 때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하고 이럴 때 많이 올라요.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해서 아파트 준공 때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안 오르죠? 아니, 왜냐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추진이 구성도 못했잖아요. 추진이 구성을 해서 정비구역정 고시하고 조합 설립이 돼야, 그래야 가격이 오르는 거고, 아까 그 설계사무소에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조감도 괜찮죠? 그 다음 뭐 평면도 또 포베이로 돼 있고, 근데 그게 지금 그림의 떡이죠? 예? 아니, 이제 재건축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재건축 안 하면 그냥 지금 헌집에서 계속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 동의서를 내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에서 조합을 결성하고 또 시공사를 뽑고 그래야 그 시공사랑 같이 그런 건축 도면을 만들고 해야지만이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아까 그 설계안은 이제 초안이죠. 설계사무소에서 만든 건데 나중에 이제 구체화되면 다 여러분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계안을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구체화 시키는 거죠. 지금은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추진이 구성이 안 되면 그냥 남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실패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땡땡 구역인데 여기는 2010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6년이면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주를 못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재건축 재개발 하면 몇 년 걸리냐고 그랬더니 뭐 10년 얘기하셔서 제가 15년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2주도 못했어요. 2주도. 2주 하려면 한 1년 걸리고 착공하려면 철거해야 되니까 1년 걸리고 공사하려면 4년이 걸립니다. 그럼 최소한 6년이 더 걸릴 텐데 아직도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6년인데 6년이면 32년이죠. 근데 2010년에서 32년이면 22년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도. 근데 이 경우는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사실은. 왜? 내부 분쟁이 있었습니다. 내부 분쟁이. 지금 초기에 빨리 추진이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조합을 설립했더라도 내부에 분쟁이 있으면 이렇게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시공사 선정까지 잘 갔었는데 시공사가 공사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뭐 조합장이 부정투표를 막 하고 막 이런 건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임원들이 전부 해임되고 조합장은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집행부 쪽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반대파 비대위랑 계속 몇 년 동안 싸운 겁니다. 소송도 뭐 여러 개 있었고 총회도 여러 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2025년에 법원으로부터 임시조합장,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을 하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도 원래는 그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청하고 구청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선거 관리를 대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임시조합장과 공공선관위로 구성된 그 공공선관위가 공정하게 총회를 치러서 2025년 9월에 조합장하고 조합 임원들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관리처분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집행부가 탄탄하고 조합원들 신뢰를 받으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갈 수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분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재건축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패 사례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냐면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데가 목동입니다. 지금 목동은 재건축 단지가 14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 신탁 방식을 해야 된다, 조합 방식을 해야 된다 가지고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 뜻에 따라 일부는 신탁 방식으로, 일부는 조합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데가 8곳입니다. 1단지, 2단지, 5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3단지, 14단지 8군데가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란 조합을 만들지 않고 신탁사를 우리의 사업시행자로 한다는 고시를 받은 겁니다. 조합 설립에 준하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조합 방식으로 추진한 데는 6군데가 있었는데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12단지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3단지가 아직 조합을 결성을 못했는데 동의율은 됐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모두 주민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정을 해서 어느 한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합 설립의 동의는 70%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동은 최저가 80%고요. 최고는 9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이카오의 고도 제한에 걸리는 지역입니다. 목동도. 아까 설계사무소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카오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에 2030년도에는 층고가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야, 어차피 재건축할 건데 빨리 하자.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는 신탁 방식을 하냐 조합 방식을 하냐로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났습니다. 뭐냐? 아니 주민들 설명회 해가지고 주민들 설문조사해서 다수가 나오는 걸 결정한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군데는 신탁 방식으로 했고 5군데는 조합 방식으로 했는데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사들이 다 저기가 있습니다. 목동에. 왜냐하면 14군데가 전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일본 시공사들이 다 어디 갔냐? 저기가 있습니다. 목동.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목동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어요. 2군데가. 그래서 짬을 내서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목동이 아마 시공사 내년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 초까지 그 시공사들이 수주를 하려고 아마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카오 고도 제한을 피해야 된다는 게 그 소유자들한테 다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차피 재건축 할 건데 야 통수 다 내주자. 그죠? 아 거기도 뭐 조합장이 다 잘하겠어요? 또 신탁 방식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왜 90% 동의를 했죠? 아이 그건 지금 따질 게 아니다.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뭐 나중에 사업승인 받아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좀 조절해서 정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집값은 상승하겠죠. 근데 사업이 안 되면 아 여기 재건축 안 되나 보다 하고 집값이 떨어지겠죠.
아니 재건축을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노후화된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지죠.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여기 지금 낡은 집이지만 여기 나중에 새 집으로 바뀔 거야 하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죠? 그죠? 여러분들 다 눈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단지 시설도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재건축을 하면 그런 브랜드의 그런 시공사가 건설한 그 새 아파트로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이 안 되면 오를 이유가 없죠. 그냥 헌집인데.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겠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추진 주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쪽하고 뭐 친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철산동 KBS 우성아파트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하나의 추진 주체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동안 뭐 여러 추진 주체가 있어서 각자 동의서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자 추진준비위원장님 쪽이 있고 또 정모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모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광명시청으로부터 연번을 받아서 동의서를 진구한 쪽은 지금 김영자 추진위원장님 오늘 이제 설명회를 주최하신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모 그 위원장님 쪽에서 검인 연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 동의서를 진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한쪽으로 동의서가 들어와서 빨리 50%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님 안 계시네요. 제가 아까 동의율이 몇 프로 됐나요? 했더니 안 알려주더라고요. 거의 다 됐다고 그랬는데 거의 다가 이제 몇 프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동의서를 진구해서 한쪽으로 빨리 해서 50% 이상 동의가 돼서 빨리 추진의 승인을 받고 하나의 주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정비구역지정고시 하는 거 하고 조합 설립을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또 다른 추진 주체가 동의서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서가 분산이 되겠죠. 난 냈는데 난 찬성해서 냈다니까 그게 아니라 동의서가 분산이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분은 그 검인이 취소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주체에서 한 주체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연번 부여가 취소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어떤 정당성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연번을 부여받은 두 개의 추진 주체가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고 또 한 주체는 이제 막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김영자 위원장님도 오늘 와서 처음 뵀어요. 근데 이제 일단 동의서를 제일 많이 진구를 하셨고 오래 전부터 이제 추진을 해 오셨으니까 그냥 제 생각은 지금 김영자 위원장님 쪽으로 동의서가 몰아져서 빨리 얼마 남지 않은 동의서가 진구가 돼서 50%를 넘겨서 시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죠? 소유자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가끔은 또 제3자가 더 객관적으로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쪽 경험이 30년 되는데 가장 그 재건축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그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조금만 노력을 해서 몇 프로만 더 받으면 과반수가 넘어서 추진위 구성하고 이제 사업이 될 건데 이게 사분 오열되고 주민들 뜻이 안 모아져서 만약에 5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화되면 주민들도 야 우리 재건축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다른 외부 사람들도 아니 거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청에서도 아니 뭐 맨날 연봉 부여만 해서 가져갔지 뭐 동의서가 안 들어오네 그거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재건축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영 못할까요? 합니다. 언젠가는. 언제? 한 10년 있다. 아파트 진짜 살 수가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할 거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실 때 조금 단결하셔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해서 빨리 추진위를 구성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쪽 추진위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김영자 위원장님이나 또 이모 위원장님, 정모 위원장님하고 아무런 친소관계도 없고 저는 여기 소유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또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소유자 전체 900명의 재산권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주셔서 하나의 추진 주체를 빨리 구성하는 게 이런 논란도 종식을 하면서 앞으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추진 주체를 결정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많은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김영자 추진위원장님 쪽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추진 주체로 지지해 주시고 동의서를 주셔서 빨리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좀 밀어달라니까 박수를 치시네요. 자, 2029년까지 사업시행가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쪽에 경험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분당 쪽이 성남 있죠? 성남에 서울공항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가 고도 제한이 몇십 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이 이카오 규정 때문에 분당이 지금 다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냐면 송파구 일부하고요. 송파구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하고 성남 구시가지 상대원 쪽,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분당으로 가면 임해동이라고 있습니다. 임해동 아름마을 쪽 그쪽이 이카오 선에 걸립니다. 그래서 비행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고층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15층, 17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단지들은 30층, 40층을 짓겠다고 이제 아까 조감도 같이 설계 계획도 뽑고 조감도 하고 있는데 그 고도 제한에 걸리는 데는 20몇 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못 짓는 거예요. 높게 못 짓니까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옆으로 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아파트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동강거리도 좀 좁고 그래서 이게 재건축을 과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민원 사항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죠? 구청 시장 쫓아가죠? 해달라고? 또 시의원 쫓아가죠? 국회의원 쫓아가죠? 또 선거 때 임박하면 다 들어줘요. 그럼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줍니다.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비행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 선이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거기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주면 비행기가 이착륙하다가 거기에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카우 규정은 함부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에 이 규정이 개정이 되면 아까 얘기한 그 목동 단지들도 그렇고 여기 우리 우성 아파트도 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못 짓는 거죠. 제가 아까 설계안을 보니까 18층에서 이제 38층까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30층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저층은 아니지만 좀 층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파트 계획 설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재건축을 하실 거면 빨리 해야 된다 이거죠. 빨리. 아까 목동 예도 들었지만 목동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동의서 빨리 낸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똑똑한 거죠. 2개월, 3개월 만에 90% 동의서가 나왔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가 이카우 규정이 걸리면 층수 고도 제한에 걸리고 고도 제한에 걸리면 용적률 다 못 찾아 먹고 용적률 다 못 찾아 먹으면 사업성이 저하되고 사업성이 저하되면 내가 분담금을 많이 낸다. 이거 아닙니까? 어차피 재건축 할 건데 빨리 하자. 그래서 지금 2, 3개월 만에 다 동의서가 거쳐가지고 조합 설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동의서 내서 추진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조합 결성하고 시공사 뽑고 빨리 시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심의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해서 일사천리로 빨리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 단추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이카오 고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계사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2030년도에 바뀌는데 저는 이제 2029년까지 좀 여유를 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해서 하다가 우리 사업이라는 거는 하다가 보면 좀 지연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빨리 29년까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거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죠. 근데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을 해서 주민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그 도시계획업체나 설계업체를 뽑아가지고 안을 만들어야죠.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해야죠. 또 시청하고 협의해야죠.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꽤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된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50% 동의도 이렇게 쉽지 않았죠? 조합 설립하려면 70% 동의 받아야 돼요. 70%.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동의해 주셔야 되고 또 시공사 선정을 또 그럼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국토교통부에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계약업 처리 기준에서 시공사 선정할 때는 좀 까다로운 법규가 많습니다. 절차를 지켜서 시공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통합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한꺼번에 하는 통합심의를 또 준비하고 허가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인가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절차들이 제가 지금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또 인허가 해야 되고 하는 게 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 전체 이행을 하려면. 그래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격이죠. 그죠? 재건축을 하는데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 나는 좀 가격이 오르면 팔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 소유자 마음이죠. 나는 재건축을 해서 끝까지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소유자 중에는 아니 나는 뭐 그때까지 기다리진 않고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오르면 나는 팔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거는 다 소유자의 선택사항이라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단계적으로 가격이 오른다 그랬죠. 근데 지금 철산 우성 KBS 아파트가 8억 2,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용 8사 기준. 이거 제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의 실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조사한 겁니다. 물론 이제 주인이 내놓은 거는 한 9억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실제 팔리진 않죠. 9억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8억 2천에서 3천 정도가 실거래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 13억 5천, 13억 6천, 18억 5천, 뭐 17억 9천, 뭐 16억 7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죠. 새 아파트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아파트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 잘 되면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가 오를 거란 얘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분담금을 내시는 것도 있지만 궁극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5억에서 10억 정도는 더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재건축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언제 오르는지를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면 입주권이라는 게 부여가 되죠. 원래 우리나라의 법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는 청약 통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죠? 청약이 몇백 대 1 막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준공 때까지 분양이 안 되면 남는 거는 이제 분양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선분양 제도로 해서 새 아파트는 다 청약이 없으면 분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우리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가격이 크거나 면적이 크면 1+1이라고 해서 두 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주거 전용 면적이 크거나 아파트 가격이 크면 두 채까지도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한 8억 정도 됩니다. 요새는 그 갭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파트라도 조합원이 특혜를 받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20% 정도 싸게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아파트는 이제 원가잖아요. 우리가 분양받는 건 원가죠. 근데 이제 아파트가 공사가 점점 진행이 되면 입주 임박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죠. 원래 그 분양가,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은 일반 분양가가 있는데, 입주를 할 때 한 4년 정도 공사를 해서 입주할 때쯤 되면 한 50%는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한 4, 5년 이후니까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조합원들에게는 특별 무상 제공 품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왜 빨리 시공사를 뽑아야 되냐 하면, 시공사가 이제 경쟁이 붙으면 뭐 아까 두 시공사가 왔습니다만 뭐 여러분 이 광명도 핫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몇 군데가 서로 경합을 하면
자기네가 수주를 하기 위해서 조합원에게 드리는 특별 무상 제공 품목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샤시도 공짜로 해준다, 또 뭐 외관은 어떻게 해준다, 조경은 어떻게 해준다, 또 뭐 주방 가구는 뭐 어떻게 해준다, 이런 것들을 옵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꾸 조합원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어머님들은 주방 가구나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들이 경합을 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 마감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외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특화된 걸 제공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옵션을 제공하는 시공사를 뽑겠죠. 그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조합원 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또 그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아파트는 이미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낡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 환경도 개선되고 또 도시 환경도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5년 후든 10년 후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계속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주차도 불편하고 나중에 뭐 녹물 나올 때까지 사실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차피 재건축은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붐이 일었을 때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이 정상화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추진 주체로 단결해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면 아파트 가격은 5억에서 10억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3년 후에 오겠습니다. 3년 후에 여러분들이 추진이 조합 시공사 뽑을 때 가격 올라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재건축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3년만 기다리시면 가격은 상승하리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유자 여러분이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재건축에서는 또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밀 안전진단을 우리 김영자 추진위원장님이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기부도 해주시고 도와주셨겠지만 어쨌든 김영자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시켰죠. 그건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 동의서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김영자 위원장님 쪽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동의서 받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50% 채우려면 쉽지 않죠. 객관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시공사들도 왔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동에 가 있어야 돼요. 목동에 가서 지금 눈도장 찍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왔겠냐. 광명도 무시 못할 지역입니다. 사실은 광명도 이미 주변에는 재건축을 다 했고 기반시설도 정비가 돼 있고 여기서 재건축만 하면 이 우성아파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상승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여기 일반 분양도 잘 될 것 같고 여기는 꼭 수주하고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동의서를 제출해서 빨리 추진 구성을 하는데 협조를 하시는 거겠죠. 그죠?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준비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